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선일보는 단독 싱크탱크 꾸리고 의원들 접촉, 김민석 당권 출마 몸푸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는데, 내용은 김민석 총리의 지지 세력들이 싱크탱크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곧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출마의 포석인 것이고, 그러나 김민석 측은 부인하고 있고, 하지만 김민석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출마각이고, 그러니 차기 총리인 줄을 고려해 이번 달 말까진 사퇴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섣불리 총리직을 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선 정청래를 이겨야지요. 현재 상황에서 정청래를 이기기 위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6.3 지방선거, 보궐선거 실패밖에 없습니다. 이현주는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하정우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하전 수석이 부산 북갑에 먹힌다고 자신하는 건 만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곳이다. 평택을에 대해선 단일화는 없다. 가능성도 없다고 발언했지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평택을 출마는 잘못 선택한 것이다. 저 같으면 이번 재선거는 안 나왔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지요. 뉴 이재명의 지지를 받으며 합당에 반대한 세력들이 정청래 공천을 비난하는 건 지선 성공 이후 골로 갈 처지 때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꿈이 있겠으나, MBC가 4월 28일, 29일 이틀간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지지율이 89%가 나왔습니다. 이러니 말 다 했지요. 자, 이런 상황이 한동훈에게도 보입니다. 하정우를 만나 생산적인 경쟁을 하자던 한동훈은 다음날 하정우가 시민들과 악수한 손을 털었다며 집중적으로 공격하지요. 그러면서 정작 하정우와의 대결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젠프 지지율이 68%라지요. 또한 장동혁이 보수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장동혁의 입장에선 당대표에서 끌려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보궐에서 한동훈을 제거해야만 그 이후에도 탈이 없을 상황이 아닙니까? 젠프와 싸우고 장동혁과 싸우고 전재수와 싸우고 하정우와 싸우겠다는 한동훈의 모습이 딱 당랑거처리 아닙니까? 민주당이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에 따른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한동훈은 서영교 내세워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이 정도면 미친 겁니다 라고 밝혔는데, 조작기소 국조특위에서 검사들의 반응에 지휘 라인에 있었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번 특검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향해 자신을 증인으로 부르라며 외쳤던 한동훈은 이번 특검에서 부르면 즉각 달려가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과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조작했다고 의심되는 사건들, 즉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있고, 범인은 백현동, 성남FC 의혹 등 현재 중지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을 포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별건 수사입니다. 지금 국힘이 발광하는 특검의 공소취소권, 이첩 요구권, 분리바게닝이 있는데 이미 국조를 통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가 밝혀졌는데 당연 취소해야지요. 화석처럼 굳어버린 사건에 검찰과 국가기관의 만행을 풀어헤치려면 내부 제보, 내부 자백에 따른 형량 거래는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특검의 핵심은 피라미드를 빼고 당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윤석열 이 세 명을 단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에서 울었다는 박성재에게 구형을 선고한 젊은 검사가 화제인데, 한인섭 교수는 정재인 특검검사의 준엄한 구형 의견, 교과서와 윤리 강령이 그대로 법원으로 걸어 나와서 법무의 기득권자에게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준다. 청량검사의 맑고 푸르름이 다가온다. 공들여 쓴 한 줄 한 줄은 기성법조인에 대한 질타인 동시에 앞으로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한 자기 다짐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 맑고 푸르름이 검사, 판사, 법조인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며, 혼탁해질 대로 혼탁해진 기성의 권력법조, 법기술자들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정화시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자, 지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신임검사 인관식에 참석한 적이 있지요. 이때 추미애 장관은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인권에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주기 바란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사로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정의를 실현해주기 바란다. 라고 발언했었지요. 법무부는 학업 성취도와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서류 전형과 실무 기록 평가, 공직관, 윤리의식, 인권의식 등을 검증하는 인성평가, 3단계 역량평가, 조직 역량평가 등을 거쳐 선발했다.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역량평가 등의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평가위원들에게 비공개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테스트도 진행했다고 밝혔었지요. 이날 임관한 검사 중 한 명이 바로 정재인 검사입니다. 박은정 의원이 리틀 추미애로 불리듯 정재인 검사도 리틀 박은정으로 정재인 검사 역시 누군가의 리틀 정재인으로 불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년공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 행사를 청와대에서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밝혔지요. 노동은 한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며 가족의 오늘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용하고 늦은 밤 때로는 봉트는 새벽이 되어서야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하루를 마감하고는 했습니다.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조금 전 우리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종과 세대, 성별은 비록 달라도 각자의 목소리에는 같은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 꿈은 소년공 이재명이 느꼈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며 나의 노동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의 판을 뒤흔들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역시 국가 경쟁력의 기준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 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는 소비자로서 경제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피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셋째,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 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입니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가장 노동적이면서도 가장 기업적일 수 있을까요? 젠프의 5년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